자, 유럽 축구에는 큰 손들 혹은 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손이라고 하면은 사는 입장에서 예. 돈이 빵빵하게 있는 팀들. 큰 손으로 확 사죠. 거상이라 하면 잘 파는 팀들. 예. 선수 그냥 영입해가지고 쫙 만들어가지고 그냥 돈 쫙쫙쫙쫙 하는 거상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거상들이 포르투갈이 좀 몰려 있죠. 그렇죠. 예. 예. 대표적으로 벤피카. 예. 뭐 포르투도 그렇고. 그렇죠. 뭐 스포르팅이라든지 예. 이런 팀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나라가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 가면 뭐 아약스, 예. 페노르트, 예. 마인투번.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최고는 예. 아약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거나 신흥 거상으로 불리는 게 잘츠부르크죠. 그렇죠. 예. 네, 거기가 이제 레드불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 어린 선수들에 그렇죠. 대해서. 그래서 이 벤피카, 아약스 그리고 이제 신흥 세력, 예. 잘츠부르크 이런 데가 이제 거상인데 와, 그 최근에 이제 좀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예. 진짜 아약스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선수를 배출해내고 있다. 예. 팔고 있다. 예. 예. 일단 그 여기 도판을 보시면요. 예. 이게 그 더선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예, 그 최근 저 5 되게 예. 도판이라는 표현 진짜 오래간만에 그래요?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죠? 표요? 그냥 표? 표라고 예, 도판. 표. 여러분들 도판이라는 표현. 이거 옛날 썼던 표현인데 예. 도판. 예. 도판을 보시죠. 그 5년 동안 그 아약스가 판 선수들 명단을 그러니까 이적료 순위대로 이렇게 쭉 20명을 나열을 한 거거든요. 이적료 순위대로 상위 20명. 예. 뭐 근데 명단들이 화려하죠. 예. 근데 이 와중에 1위가 이제 프랭키 데용, 2위가 더리우트, 3위가 무려 다빈손 산체스. 야, 비싸게 영입했어요. 아약스가 토트넘에게 잘 후렸네. 예. 네, 그렇죠. 다빈손 산체스를 3,780으로 예. 넘겼습니다. 파운드로. 그리고 이제 뭐 4위가 지에우, 5위가 반더빅, 그리고 6위가 이번에 이제 알레가 알레. 이적을 예. 하면서 도르트문트에 6위에 올라섰고 뭐 이런 식으로 순위들이 쫙 있는 거거든요. 반더빅도 어쨌든 맨유이 잘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약스 입장에서는 잘 비싸게 팔았죠. 뭐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 야, 진짜 많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좀 내보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시즌도 뭐 놓고 보면요. 일단 뭐 알레 3,100만 유로에 팔았고요. 이건 유로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다음에 또 흐라벤베르 팔았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마즈라이도 무료로 보스만으로 나갔고요. 그렇죠. 그 오나나 골키퍼도 이제 보스만으로 나갔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이제 안토니도 판매가 예, 가능한 선수들이죠 현재. 뭐 계속 맨유 얘기 예.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협상 중이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덩컨 캐슬이 이제 맨유 전담 기자잖아요. 예, 덩컨 캐슬이 이제 자기네 그 기사를 올린 건데요. 기사 올린 거에서 이제 맨유가 안토니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동시에 영입하려고 하는데 아약스가 원하는 금액은 1억 2,500만 유로다. 어마어마하네. 예, 그러니까 대충 안토니가 6,500만 유로 정도,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6천만 유로 정도. 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케이. 예, 근데 그 아까 그 최근 5시즌 동안에 예, 이적료 이제 넷스펜딩이라고 하죠. 순수 지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걸로 이제 현재까지 1위가 벤피카거든요. 어허. 예, 3억 8,300만 유로. 이게 얼마야?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예. 그 5년? 최근 5년? 예, 최근 5년이요. 아약스가 그 뒤로 3억 500만 유로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1억 2,500만 유로가 추가가 된다? 넘어가네. 그러면 예, 벤피카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약스가. 그럼 이제 벤피카를 뛰어넘는 최고의 거상.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짤즈부르크, 포르투, 릴, 뭐 리옹, 모나코, 스포르팅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도르트문트도 아무래도 그 어린 선수에 대한 활발함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9위 안에 들어와 있군요. 브라가도 이제 10위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아약스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배출, 그 셀링 클럽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는데 예. 아약스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재능들을 배출해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라고 할까요? 예. 일단 뭐 그러니까 아약스 같은 경우는 유스 아카데미를 거의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했다시피 한 구단이죠. 유스 예. 아카데미.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자체가 기본이 아약스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누스 미에스 명장하고 그리고 크루이프하고 같이 넘어가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예, 그래서 라마시아를 사실상 구축을 한 거거든요. 유스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의 완성된 철학 속에서 선수들을 계속 유망주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더라도 그 철학 안에서 키워진 유망주들이
그 빈자리를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마시아라고 하는 게 농장. 그렇죠. 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축구의 공장이네 아약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유럽 축구의 재능들의 농장처럼 계속 길러냈었죠. 네. 선수들을. 이제 그런 영향. 그래서 유스 아카데미가 아약스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예. 우리나라도 어떤 프로 시스템들이 혹은 그냥 학원 시스템이라든지 클럽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때 예. 아약스의 모델을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합니다. 이거는 아예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런 것도 있겠죠. 아까 네덜란드를 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네. 네덜란드는요 사실 되게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뜻이 낮은 땅이란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땅이 조그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굉장한 그 영토에 비해서는 굉장한 포지션을 갖고 있단 말이야.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예. 네덜란드는 어우 알아줘. 튤립의 나라도 있지만 아주 그 장사 잘하는데 그러니까 예. 이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할 때 장사 기지를 엄청나게 옛날부터 잘 가졌죠. 예. 그래서 이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를 해가지고 잘 판매해서 예.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축구도 아예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던 데예요. 예. 네덜란드가. 그래서 리그 자체도 네덜란드는 그러니까 이 리그가 셀링 리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걔네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네. 원래 우리는 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라고 하는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 자체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여기가 무역하던 나라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한참 이제 뭐 무적 함대 이전에 네덜란드 함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각지로 그래서 네덜란드에 거가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과거에는 그게 다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혹은 수리남 같은. 예, 그렇죠. 예, 아시아까지도 쭉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가. 수리남은 저기 남미하고 저 북중미국 예. 사이에 있는 욕인데 예. 그런데 출신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멀티 문화도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도 거부감이 전혀 없는 나라죠. 굉장히 없죠. 예,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처럼 거의 해요. 제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다녔을 때 가장 영어가 수월하게 되는 데가 네덜란드였어요. 진짜 현지 뭐 영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해요. 네덜란드는. 그래서 굉장히 여행하기도 쉽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일반적으로는 영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하니까. 많이 합니까? 그러지 않나요? 네. 외국 나가면 결국 그래도 영어부터 튀어나오지 않나요? 영어로 하죠. 예, 다른 건 할수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도 쉬운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진짜 그냥 독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냥 구멍가게 같은 데 가면은 영어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구멍가게 같은 데 가도 다 영어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오랜 전통이 있어서 무역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술 마실 때 뭐 하죠? 더치페이 하죠. 예. 그 더치페이가 네덜란드에서 그렇죠. 온 거예요. 더치. 예, 네덜란드라는 맞아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계산에 깐깐한, 예. 계산에 굉장히 능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장사 잘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스카우트망도 워낙 잘 짜여져 있죠. 그러니 그러려고 이제 스카우트 예. 망들을 되게 잘하는 그래서 거죠. 스카우터들을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보내놓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에 구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거상인 이유는 그거예요. 포르투갈은 진짜 스카우트 숫자가 도리어 그런 뭐 가장 많아요. 진짜 구단 이런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자랑하는 게 스카우트거든요. 스카우트망을 진짜 여기저기 쫙 보내가지고 거기서 유망주들 발굴을 해가지고 데려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구단들이 거상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아약스가 포르투갈 구단만은 아니어도 그래도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아약스가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 가면 몇 개 나라에는 그 나라의 이름 붙은 아약스 팀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저기 남아공에도 있잖아요. 케이프타운 아약스인가? 예,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피에나르가 거기서 데려온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국 이제 예를 들면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쩌면 근데 축구의 대단한 저 나라는 아니고 네. 그냥 그런데 시스템으로 이미 다 영국은 다 지들이 끌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아예 설립을 해버려요. 네. 거기서 찾아서 데려와 어렸을 때. 그렇지. 그래서 키워서 20초반에 보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네. 이제 바르셀로나도 따라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바르셀로나 그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건 계속 이어지겠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아약스가 공중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아약스는 그래도 아약스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다가 아약스 망하는 거 아니냐고. 선수가 몇 년 동안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지 않다. 네. 여기는 원래 그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빠져나가면 화수분처럼 또 예. 옵니다. 또 옵니다. 준비된 유망주들이 있다.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거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다음 시즌은 조금 고전은 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지. 예. 그렇게 뭐 좋은 선수가 확 빠져나가면. 그때도 그랬잖아요. 더용 데로이트 한꺼번에 나갔을 때 그 다음 시즌 조금 고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제 그렇게 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세상 우리가 막 모든 리그들이 많잖아요. 모든 데가 다 우승이나 모든 데가 다 탑을 찍기 위해서 갈 필요는 없거든. 네.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화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네. 팀이 오케이 우리는 유소년 팀을 통해서 만들어서 팔겠어. 어떤 팀은 나는 지도자라고 하는 걸 좀 더 강화시켜서 여기서 좋은 지도자를 육성해내겠어. 뭔가 이렇게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가지고 팀과 리그가 운영되는 거 전성.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약스는 참 그런 팀에서 멋진 팀이다. 그리고 네. 세상에 그 강팀들 있잖아. 요새 레바민 걱정 이런 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아약스도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